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특정 상황에서 어떤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그 방안이 갖는 효용이라고 하며 효용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합리적 행위라 한다. 허버트 사이먼은 합리적 행위와 관련하여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먼저 포괄적 합리성은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자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찾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나아가 행위자는 각 방안에서 초래될 모든 결과를 정확히 평가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이러한 경향이 행위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관되게 선택 과정에 반영된다고 존재한다. 자, 포괄적 합리성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해줬고요. 포괄적 합리성에서의 행위자의 선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때 포괄적 합리성의 전제는요. 행위자는 언제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면 제한적 합리성은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지식과 인지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관점이다. 행위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인 자신이 처한 상황과 선택 가능한 방안, 선택의 결과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자, 그럼 모든 결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선택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목적과 관련하여 그가 가진 정보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등 행위자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자, 행위자의 지식이나 인지 능력과 같은 특성이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레이엄 앨리스는 이러한 관점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관점 뭐가 될까요?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이 되겠죠. 국제사회의 외교정책 행위를 몇 가지 모델로 분석하고자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문단은요. 합리적 행위와 관련된 두 가지 관점과 앨리슨 정책 결정 모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문단 그중 합리적 행위적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정책 행위를 설명한다. 이 모델은 결정된 정책 행위가 특정 목적에 대해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이라고 상정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찾아냄으로써 행위자가 왜 그런 방안을 선택했는지 설명한다. 자, 그럼 국제사회의 외교 정책을 행위를 분석하는 모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정책 행위를 분석할 때 행위자의 목적과 그의 선택된 방안의 효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위자는 단일한 의사결정자로서의 국가이며 모든 국가는 포괄적 합리성을 가지고 행동한다. 이 모델에서는 행위자인 국가가 정책 행위에 결정한 목적을 몇 가지로 예상해보고 분석하고자 하는 정책 행위가 각각의 목적에서 갖는 효용을 계산한다. 그 결과 가장 큰 효용을 갖게 되는 목적을 찾아 선택된 의도를 추론하는 것이다. 자, 합리적 행위 모델에서 정책 행위를 분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행위자는 언제나 일관된 경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존재이므로 자, 그러면 이 행위자라는 것은 단일한 의사결정권자로서의 국가가 되겠죠. 행위자가 처한 상황과 목적에 대한 객관적 지식만으로는 정책 행위를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는 행위자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행위자가 처한 위기나 기회는 무엇인지, 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할 수 있었던 방안의 효용은 무엇인지, 그중 행위자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책 행위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행위자가 처한 상황과 목적에 대한 객관적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단은요, 모델 첫 번째,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3문단, 이러한 관점 때문에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자,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앨리스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정책 행위가 제한적 정보만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 왜 그럴까요? 행위자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책 행위의 목적보다는 그 정책 행위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주목한다. 자, 그러면 우리 정책행위의 목적보다는 무엇이죠? 정책행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주목하는 거니까요. 조직과정 모델에서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네요. 이 모델에서 행위자는 독자적인 여러 조직이 모인 연합체로서의 국가이며 조직과정 모델에서의 행위자는 국가이며 정책행위는 행위자의 의도적 선택이 아닌 미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직들이 수행한 결과가 모여 만들어진 기계적 산출물이라고 보네요. 자, 그러면 조직과정 모델에서 행위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나타나네요. 각 조직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체적인 표준 운영 절차를 즉
일을 처리하는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데 국가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직의 모든 활동을 국가의 의도에 맞게 완전히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과정 모델에서 행위자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나타나 있어요. 결과적으로 국가는 조직의 SOP에 따라 처리된 제한된 정보만으로 정책 행위를 탐색하고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 모델은 제한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은 불확실한 미래를 추측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매우 꺼리기 때문에 라고 돼 있죠. 자, 이 부분은 무엇이 될까요? 조직이 일상적인 SOP에 의존해서 판단을 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나 긴박성에 따른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일상적인 SOP에 의존해서 판단을 내린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조직과정의 모델은 조직이 최적의 방안을 찾기보다는 SOP에 부합하는, 그만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방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자, 그럼 조직과정 모델에서의 조직의 선택은 뭐죠? 그만하면 충분히 만족스럽다라는 것을 선택한다고 본대요. 이 과정에서 조직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방안이 가질 수 있는 더 큰 효용은 무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문제점이 되겠죠. 합리적 행위적 모델로는 설명하기 힘든 정책 행위가 선택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상적인 SOP에 의존하여 판단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점 1, 문제점 2가 제시되어 있다 보면 되겠죠. 하지만 조직과정 모델은 조직들의 SOP와 역량, 조직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기 때문에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정책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조직과정 모델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모델 두 번째는요,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과정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처럼 합리적 행위적 모델과 조직과정 모델은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다른 분석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때 두 모델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교 사건을 다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앨리슨 정책 결정 모델이 갖는 의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문단은요, 앨리슨 정책 결정 모델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 1번. 합리적 행위적 모델이 지닌 한계와 관련해서 조직과정 모델이 갖는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네, 합리적 행위적 모델이 지닌 한계는요, 무엇이었나요? 포괄적 합리성에 벗어나는 외교 사례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점이었고요. 조직과정 모델이 갖는 의의는요,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정책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2번 살펴볼게요. 합리적 행위적 모델과 조직과정 모델의 특징을 사이먼이 제시한 합리성과 관련하여 서술하고 있다. 합리적 행위적 모델에서는요, 정책 행위의 목적에 주목했었고요. 조직과정 모델에서는요, 정책 행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주목했었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선지 3번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지 4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합리적 행위 모델과 조직과정 모델에서 외교정책 행위를 분석하는 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네, 주로 이 내용을 얘기해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5번 보겠습니다. 합리적 행위 모델과, 자, 이 합리적 행위 모델은 단일한 의사결정자로서의 국가가 제시되었었죠. 조직과정 모델에서 바라보는 국가의 성격이라고 했었는데요. 조직과정 모델에서의 국가는 어떤 거였죠? 독자적인 여러 조직이 모인 연합체로서의 국가의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국가의 성격을 바탕으로 각 모델 분석 대상을 서술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3번이었습니다.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선지 3번이었습니다. 합리적 행위 모델은 정책 행위를이라고 했는데요. 이 정책 행위는 어떤 걸까요? 행위자의 특정 목적에 대해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었죠. 이 정책 행위 목적에 따른 행위자의 의도를 선택으로 보지만 조직과정 모델은 정책 행위를 조직의 수행에 따른 기계적 산출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조직과정 모델 정책 행위는 무엇이 될까요? 조직들의 수행한 결과가 모여 만들어진 기계적 산출물이라고 보았죠. 정답은 선지 3번이었고요. 나머지 것들도 고친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지 1번에서는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아니라 뒤에 설명은요, 조직과정 모델로 되겠고요. 선지 2번도 틀린 것들을 이렇게 고쳐놓았으니까 여러분도 따라서 고쳐보세요. 자, 선지 4번은 완전히 통제가 아니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죠. 자, 선지 5번에서는 새로운 해결책 부분이 틀렸고요. 일상적인 SOP에 의존해서 판단을 내린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요, 정답은 선지 3번이 되겠습니다.
기읍과 니은에 대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선지 5번이었습니다. 니은은 기읍과 달리 목적과 상황이 동일하더라도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그렇습니다. 니은은 행위자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고 보았죠. 자,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틀렸었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는요. 선생님이 틀린 부분을 이렇게 지우고 답을 다 바꿔놓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쳐보도록 해봅시다. 가장 적절한 것은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먼저 보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A국과 B국은 군사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인접국가이다. A국은 B국보다 약한 군사력을 보완하기 위해 B국가의 국경 근처에 군대를 추가적으로 배치했다. 자, 그럼 A국은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에서 군대 추가 배치가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편 B국의 정보 조직은 A국의 군대 배치 정보를 입수했지만 일상적인 SOP에 따라 정보를 처리한 결과 이 정보가 상부에 전달되지 않았다. 결국 B국은 A국의 상황을 모른 채 그럼 여러분 B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한된 정보만으로 정책 행위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B국은 A국의 상황을 모른 채 A국에 대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군사력 강화, 평화협정 체결 중 후자의 방안을 선택하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갈로 된 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A국과 B국은 독립국가이며 국내외의 다른 정치 외교적 상황은 양국의 정책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라고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선지 1번. 합리적 행위적 모델의 관점에서는 A국의 목적을 군사력 증강으로 분석했다며 군대의 추가 배치가 이 목적에 대한 가장 큰 효용을 가졌다고 분석했기 때문이겠군. 자, 합리적 행위적 모델은 가장 큰 효용을 받게 되는 목적을 찾았죠.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었네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아니라 조직과정 모델에 대한 설명이었네요. 자, 선지 3번 살펴보겠습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에서 비국의 평화협정 체결이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 아니라고 분석했더라도 이 관점에서는 왜 비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정책 행위로 선택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겠군. 맞습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사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지 4번 보겠습니다. 조직과정 모델의 관점에서 A국의 정책 행위를 분석한다면 군대를 추가적으로 배치한 목적이 무엇보다는 어떻게 그 정책 행위가 선택되었는가를 분석하겠군. 그렇습니다. 조직과정 모델은 정책 행위의 목적보다는 그 정책 행위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주목하겠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5번. 조직과정 모델의 관점에서 B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선택하게 된 과정을 분석한다면 관련 조직의 SOP 및 조직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B국의 정책 행위를 설명하겠군. 그렇습니다. 조직과정 모델은 조직들의 SOP와 역량, 조직 간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할 수가 있겠죠. 틀린 것은요. 정답은 선지 2번이었습니다. 문맥상 A에 둔다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정답은 선지 1번이었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에 두느냐에 둔다가 같았습니다. 행위의 준거점, 목표, 근거 따위를 설정하다라는 뜻과 동일한 것이었는데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나머지 둔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2번 둔다 보도록 할게요. 주말에 바둑을 두는 것이 취미이다에 둔다는요. 바둑이나 장기 따위의 놀이를 하다 또는 그 알을 놓거나 말을 쓰다라는 뜻이고요. 3번에 앞에 사람과 간격을 두며 줄을 섰다에 둔다는요. 시간적 여유나 공간적 간격에 따위를 주다라는 뜻입니다. 4번에 위험물 여기 그대로 두면 안 되다에 둔다는요. 어떤 대상을 일정한 상태로 있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5번 그 사건을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다라에 둔다는요. 어떤 상황이 어떤 시간이나 기간에 걸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선지 1번입니다.